으로 조리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뭐 포도주를 넣어서 좀 기름기를 덜고자 하는 그런 방법은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어떨 건가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지금 네. 물을 네. 보글보글 끓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요. 네. 라면 면발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옆에 있는 스프를 다 넣으세요. 예, 바로 같이 이렇게 네, 스프를 또 스프를 넣어주시고. 넣으시고요. 지금까지는 뭐 저희가 흔히 네. 끓이는 네. 방식이랑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부족하게 쉬운 영양소가 있어요. 이런 네. 거는 지금 느타리 버섯인데 버섯의 향기가 좋기 때문에 이 느타리 버섯 조금 넣어주고요. 네. 보통 라면을 좀 쫄깃하게 드시려면은요, 네. 라면 면발을 좀 익었다 싶을 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면발이 굉장히 쫄깃해져요. 아, 들었다 놨다? 네. 예. 네. 아, 남편분께서 네. 참 행복하시겠어요. 가장 좋아하시는 라면 어떤 게 있던가요? 술을 굉장히 많이 즐기는 편이라서 속이 굉장히 쓰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날 제가 꼭 끓이는 거는 북어 해장국 라면이에요. 네, 굉장히 좋아요. 그냥 북어국도 아니고 거기다 또 라면에 넣어서 북어 해장국 라면. 요거 뭐 참 이렇게 잘 예, 삭기 침이 시작하면 보입니다. 다시마 가루를 하나 넣을게요. 다시마를 하나 넣고. 저는 뭐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라면 봉지 뒤에 나와 있는 그대로 끓여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예. 우리 그다음에- 김영미 네. 주부님만의 비법이 있다면요. 저는 보통 라면을 끓일 때는 양은 냄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그 양은 냄비에다가 적당량의 물을 넣고 면과 스프를 동시에 넣는 다음 2분 30초 정도 끓이면은 라면이 이제 뽀글뽀글 잘 끓여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라면 한 면발을 번씩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면발이 쫄깃해지죠. 예, 면발들이 긴장을 하죠. 네. 예. 이게 제 맛있게 라면을 끓이는 비법이에요. 네. 손에 들고 계신 건 뭐예요? 네, 이제 대파랑 조금 색깔이 예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추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와인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네, 와인을 넣게 되면은 그 라면의 조금 느끼한 맛을 굉장히 담백하면서 깔끔하게 그래요? 예, 해주거든요. 거의 라면이 끓였다 싶으면 이제 한 3-4방울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걸 넣었다고 해서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기름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맛의 변화가 그 오묘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라면은 들깨가루 라면인데요. 드시기 전에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들깨가루를 조금 뿌려서 드셔야 돼요. 어머, 큰걸 예, 놓칠 뻔했네요. 그러게요. 자, 그 끓일 때 들깨가루를 넣게 되면 조금 들깨, 텁텁해지거든요. 다시마, 와인 라면. 와. 와, 거참. 들깨가루 뿌려주세요. 네, 드시기 네. 전에 들깨가루 좀 넣어주세요. 예, 예. 들깨가루. 자, 들깨가루를 살짝. 좀 더 끓이시지 그러셨어요. 야, 이게 맛이. 네, 김영미 주부 저기 네.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 정도로 네.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에 살짝 뿌린 이 들깨가루의 아주 고소한 맛이 참 이렇게 한국적이고 엄마의 손맛이다라는 그런 느낌조차 드는데요. 야, 정말 무슨 우리 음식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담백하기도 하고 쫄깃한 면발까지 이건 라면이 아닙니다. 요리입니다, 요리. 어우, 야. 그렇습니다. 자, 건강 라면의 박사 우리 김영미 주부께서는 어떻게 라면을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고 계신지 저희가 댁으로 직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대한민국 대표 간식이 라면이라면 늘 라면과 함께하는 계란, 파, 김치는 라면의 대표 동반죠. 그런 편견 버리세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로 맛있고 쉽게 건강라면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다양한 재료로 특별하고 건강하게 라면 100배로 즐기는 비법 개봉박두. 담백한 어르신 입맛은 내가 사로잡는다 팥라면. 라면이 부담스러운 날 있으시잖아요. 그런 날은 부드러운 팥에다가 옹심이나 찹쌀 대신 라면을 꼬들꼬들하게 삶아서 한번 넣어보세요. 보통 일명 팥라면이라고 하는데요. 팥라면을 드시게 되면 위에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소화도 굉장히 잘 돼요. 어른들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 적극 추천할 만한 그런 요리이거든요.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라면과 팥, 설탕, 소금만 있으면 되는데 딱딱한 팥은 1시간 정도 미리 물에 불려놓는다. 팥을 먼저 삶아볼까요? 팥을 삶을 때 사포닌 성분이 나와 쌉쌀한 맛을 내는데 그 맛이 싫다면 처음 삶은 물은 버려주세요. 팥을 40분 정도 삶아 부드러워졌을 때 믹서에 넣고 갈아주면 삶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이렇게 갈아놓은 팥에 물을 더 넣고 놀지 않게 저어주며 무를 때까지 푹 끓여준다. 팥 국물의 간은 설탕과 소금으로 조절해주고 팥이 잘 쏘지는 동안 옆에서는 라면 삶기. 면을 삶으면서 젓가락으로 들었다 놨다 반복하면 면발이 꼬들꼬들해지겠죠? 면발에 바로 팥국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찬물에 헹구지 말고 체에 걸러 물기만 빼주세요. 잘 삶아진 면발에 팥국물을 붓고 입맛을 돋우는 달콤한 대추와 호두로 고명을 얹으면 고소하고 담백한 팥라면 완성! 팥의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기 때문에 밀가루인 면과도 잘 어울려요. 어린이 영양 간식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깨소스 야채라면! 한참 성장기인 어린아이들이 라면만 먹는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들 걱정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깨소스가 들어간 라면을 한번 끓여보세요. 깨에는 단백질하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두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거든요. 자, 깨소스와 야채가 들어간 라면 한번 끓여볼까요? 국물의 주 재료는 사골 국물이 쓰이는데 단백질과 칼슘의 공급원이라는 사실 아시죠? 사골 국물에 국간장을 2큰술 넣고 설탕, 식초를 각각 2큰술씩 넣어 끓여주면 스프가 없이도 맛있는 라면 국물 완성! 깨소스는 갈아진 통깨 2큰술에 참기름 1큰술을 섞어 준비해두고 모양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단백질 등 부족한 영양소까지 챙겨주는 라면의 고명은 이렇게 오이, 맛살, 달걀 지단은 곱게 채 썰고 방울토마토는 4등분한다. 기름기를 없애기 위해 면은 따로 삶아주는데 삶은 후 찬물에서 한번 헹궈줘야 남은 기름기는 쏙 없어지고 면도 꼬들꼬들해진답니다. 찬물에 헹군 면, 끓는 육수에 한 번 넣어 따뜻하게 데워주고 살짝 건져내어 면이 부는 것도 방지하고 미리 썰어놓은 고명을 라면에 얹은 후 육수는 나중에 부어줘야 고명 고유의 질감과 꼬들꼬들한 면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와 함께 깨소스를 얹어주면 눈과 입이 즐거운 깨소스 야채라면 완성이요. 모양과 맛뿐 아니라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 라면에 부족한 영양소까지 고루고루 풍부하게 들었으니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 라면으로 안성맞춤! 맛은 어때요? 일단 라면이 깨소스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하고요. 그리고 야채의 아삭아삭한 맛하고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육수도 담백하고 그리고 새콤달콤 너무너무 맛있어요. 술 먹은 다음날 얼큰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북어 해장국 라면? 평소 냉동실에 보관하던 북어채와 갖은 양념을 이용해 해장라면으로 실력 발휘를 해볼까요? 캡사이신이 풍부해서 맵고 얼큰한 맛을 살려주는 청양고추. 얇게 썬 후 물에 살짝 담가주면 고추씨가 쉽게